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전북 대 대전. 자, 우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사, 그리고 강윤석, 그리고 하창래 선수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뭐 양 팀 다 리그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전북은 2위, 그리고 대전은 지금 1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두 팀의 이제 승점 차는 5점 차가 좀 나긴 하지만 전북이 지금 대전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전북이 좀 이기게 되면은 승점 2점 차까지 좀 대전과 좁힐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현재 1, 2위 맞대결이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더더욱 좀 중요한 경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탐색전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지만, 두 팀 다 그래도 전진성이나 지금 공격 총기가 좋고, 그리고 라인이 좀 올라간 채 주로 좀 플레이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가면 갈수록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침투를 좀 통한 실점 위험도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거죠, 양 팀이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우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전에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전북이 원정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뭐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홈에서 좀 대전이 좀 패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지만,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뭐 대전이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한 번도 이제 패배한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랑 경기력이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 지금 뭐 대전이 경기를 좀 치르는 게 더 이제 메리트가 있을 만큼 현재 좀 원정에서의 좀 대전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 시즌 뭐 대전이 원정에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대전 상대로 전북이 좀 지난 좀 맞대결보다는 좀 더더욱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홈보다 이제 뭐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 좀 대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이제 전북이 더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뭐 전북의 승을 좀 무작정 가져가기는 요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는 좀 경기라고 좀 보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매 경기 좀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한번 그래도 좀 대전이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지난 좀 전북과의 좀 맞대결에서의 그 좀 리벤지에 좀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쪽을 다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전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대전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대로 봤을 때는 대전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럼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 좀 대전의 좀 득점력이 굉장히 좀 물이 올랐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북 역시 지금 뭐 이제 대전의 좀 수비를 이제 곧잘 좀 공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거는 다득점 양상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대전 프랜승, 안 그럼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대 강원 경기. 자, 일단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다만 그에 반해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가브리엘, 그리고 강준혁, 그리고 강투지 선수 등 이제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좀 현재 좀 강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이 이제 지난 시즌과 좀 마찬가지로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이제 편차가 큰 그 좀 제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약간 좀 경기력 편차가 곧 그런 좀 성적에서도 이제 좀 차이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홈에서 좀 제주가 좀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확실히 좀 기대치가 높은 상태다라고 전해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최근에 대전 상대로 지고, 그리고 이제 수원 FC 상대로는 이제 홈에서 좀 비기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뭐 강원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더 많아지면서 전력 누수가 커졌고, 이로 인해 이제 경기력 저하로도 이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제주가 홈에서 템포 조절하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제주의 빌드업을 최대한 좀 방해하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레 좀 강원의 라인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제주가 좀 강원의 수비를 비교적 쉽게 이제 공략할 그런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결작 이슈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약간 강원의 그런 좀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수비에서 더 이제 흔들릴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강원이 좀 전방 압박을 초반부터 뭐 강하게 가져간다고 해도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팀은 좀 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확실히 뭐 원정에서의 뭐 제주라고 하면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졌을 텐데, 그래도 이제 홈에서 제주는 지금 원정에 비해 공격 전개가 훨씬 좋다 보니까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더 기대가 크고, 그리고 강원의 지금 전력 누수가 대체로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지금 제주가 이제 상성상 열세인 점을 좀 고려해도 이거는 제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제주 사이드 보도할게요. 네, 분석해 봤을 때는 제주 승. 그리고 이것도 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C 안양 대 이제 FC 서울. 자, 우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정승원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비교적 이제 좀 서울의 이제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다소 흐름이 좋진 않지만, 자, 그래도 이제 최근 홈에서는 울산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이겼을 정도로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지금 유스팅을 좀 많이 만들면서 좋은 공격 전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뭐 안양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이제 승격 이후 첫 시즌인데도 좀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통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총 5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단 한 골밖에 이제 못 넣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저조한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홈과 대비되게 이제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많이 좀 처참한 그런 좀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좀 득점을 좀 못 넣다 보니까 원정 성적 또한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그래도 이제 서울이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요유스팅을 잘 만들긴 하지만 확실한 지금 득점 기회보다는 이제 영향가 없는 득점 기회가 더 많은 편이고, 그리고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 좀 득점으로 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공격 전환 속도가 좀 느린 좀 서울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역습 전개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 좀 무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지금 이제 서울이 뭐 링가드 그리고 루카스 실바 그리고 조영욱 선수 등 이제 1선과 이제 2선 라인업이 막강하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좀 막강한 그런 좀 1선과 2선이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약간 좀 더더욱 좀 수비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수비적으로 나서는 좀 상대 팀들을 서울이 좀 잘 공략을 못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좀 서울에 좀 공격이 좀 무디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그런 약간 현상이 이제 원정에서 더더욱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현재까지 뭐 개선이 안 된 좀 서울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서울에 대한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질 수 있고, 자, 게다가 뭐 이제 최근 좀 흐름적인 부분에서도 안양이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를 지금 뭐 서울에 1.78대 그런 좀 정배 사이드를 보기는 솔직히 배당 대비 뭐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안양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안양 승 쪽으로, 안양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 FC 안양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K리그에 대한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우라와 대 간바 오사카. 자, 일단 우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라 같은 경우는 현재 5연승 중으로 놀라운 상세를 좀 타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 현재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뭐 우라 같은 경우에는 수비는 좋았지만 공격 전개가 안 좋아 이제 득점을 못해 결과를 좀 만들지 못했을 때가 좀 많았는데, 이제 현재는 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전개 또한 많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 좀 이제 득점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그죠 우라와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제 리그에서 긴 무승 행진을 좀 거두며 이제 흐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교토상가와 쇼난을 좀 연달아 잡으며 이제 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는 4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 좀 연승으로 인해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좋아진 그저 간바 오사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간바 오사카가 연승을 좀 거두면서 기세를 좀 타긴 했지만, 자, 문제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도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거의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할 정도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라와의 그런 중원 장악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간바 오사카가 원정에서 쉽게 좀 전진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라와의 그런 좀 수비 또한 좀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원정에서 이제 간바 오사카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우라와가 좀 간바 오사카의 그런 공격을 좀 잘 좀 차단하면서 더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공수 방면에서 우라와가 더 이제 우세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극강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또한 지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요소들 다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우라와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제 우라와 승. 자, 그리고 이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 간바 오사카의 공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더 좀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승, 언어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 대 이제 까시마. 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일단 뭐 가시마의 이제 좀 전력 누수가 더 크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한때 리그 1위까지 이제 올라섰지만 최근 부진으로 인해 이제 7위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히로시마 상대로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좀 실점을 해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날 경기를 좀 패배하면서 이제 뼈아픈 결과를 좀 초래하기도 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즌 뭐 극초반에는 굉장히 좀 후쿠오카가 기세가 상당히 좀 좋았는데 현재는 이제 계속해서 무승 행진을 좀 거두면서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려 보고, 자, 그에 반해 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세를 좀 타고 있고, 이런 긴 연승 행진을 좀 통해서 현재 1위를 좀 굳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연승도 연승이지만 현재 뭐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수비 또한 좀 견고한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두 팀의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네. 자, 일단 이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래도 가시마가 비교적 더 높은 점유율을 좀 가져가며 이제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에 주도권을 좀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후쿠오카의 그런 중원에서 좀 힘이 좀 떨어졌다 보니까 중원 장악이 지금 좋은 가시마 상대로는 중원에서 다소 좀 밀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확실히 좀 중원을 장악하는 팀 또한 가시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뭐 슈팅은 좀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거의 지금 뭐 대부분이 좀 중거리 슛일 정도로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유슈팅 개수도 좀 적다 보니까 이런 약간 후쿠오카가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면은 그래도 가시마가 이제 후쿠오카의 그런 좀 공격을 좀 잘 좀 차단하면서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가시마가 더 좋고, 그리고 지금 상대 전적에서 이제 열세인 점이나 안 그러면은 비교적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좀 제외하면은 지금 뭐 가시마가 뭐 밀릴 만한 부분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지금 최근 페이스가 좋은 그래도 가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시마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지금 가시마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후쿠오카가 가시마의 좀 수비를 좀 뚫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후쿠오카의 좀 저조한 득점력을 약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가시마 프랜스, 언어바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시와 대 이제 시미즈. 자, 일단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 포함 10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나고야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리그 3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경기 운영 능력과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좋아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좀 경기력도 향상된 거죠 가시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계속해서 이런 지금 뭐 좋은 경기력마저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번 시즌 뭐 충분히 좀 상위권에서 뭐 더 나아가서 뭐 4위권으로 좀 마무리까지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좀 가시화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지금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나고야 상대로 3대 0 대패를 좀 당하면서 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 뭐 나고야 상대로 이제 시미즈가 유효슈팅을 좀 하나도 기록을 못했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도 이제 크게 좀 무너지면서 공수 방면에서 최악의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직전 나고야전에서는 굉장히 좀 최악의 좀 경기를 좀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패로까지 이어질 그런 좀 시미즈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어느 정도 양 팀의 좀 점유율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자, 다만 뭐 그래도 이제 가시화가 홈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자, 특히 지금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지금 현재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수비 기동력이 안 좋은 좀 시미즈 상대로 이제 좀 측면 공략을 좀 잘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시화가 뭐 공격을 좀 전개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원정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대체로 이제 뭐 측면 수비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비교적 좀 시미즈의 좀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가시화가 이제 공격을 주도할 수 있는 좀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게다가 이와 더불어 이제 가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가량 쉰데 반에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3일 쉬고 바로 경기를 좀 뛰는 상황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경기가 이제 시미즈의 원정 3연전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지금 시미즈가 좀 체력적으로 좀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가시화가 많이 이제 우세할 만한 경기라고 좀 보여져요.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요소들을 다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가시화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가시화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가시화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대비했을 때.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가시화 승, 언어반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보는 경기,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J1 리그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J2 리그. 그래서 야마가타 대 이제 오이타. 자, 일단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현재 이제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지금 승리 없는 상태로 이제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2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공격도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야마가타와 달리 이제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단단한 수비를 좀 구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최근 좀 3연승으로 인해 이제 어느덧 이제 6위까지 올라온 그쪽 오이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초반에는 좀 느린 템포로 좀 흘러가 이제 탐색전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주로 이제 뭐 수비 후 좀 역습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다소 좀 답답한 공격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현재 지금 뭐 야마가타나 오이타 모두 이제 라인이 좀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이제 곧잘 좀 수비 공략을 좀 잘하긴 하지만 라인을 좀 내린 팀들 상대로는 이제 좀 공략에는 많이 좀 어려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가는 팀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대체로 좀 라인이 그래도 이제 좀 평균보다는 좀 내려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보니까 뭐 자연스레 좀 공격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지루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그래도 지금 현재 오이타가 뭐 야마가타에 비해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지금 뭐 중원에서도 뭐 밀릴 만한 요소가 없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이제 오이타가 더 유리하게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이제 상대 전적 봤을 때는 뭐 야마가타가 오이타 상대로 이제 최근 5경기 중 4경기나 이겼을 만큼 이제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긴 했지만 지금 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야마가타가 오이타에 비해 이제 우세한 부분이 좀 크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뭐 현재 좀 흐름이랑 경기력이 더 좋은 그죠 오이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오이타가 이제 열세인 좀 상성을 좀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오이타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영어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타 프랜승의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메 대 이제 이와키. 자,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쪽 에이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뭐 최선의 좀 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쪽 이와키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단 1승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유일하게 이제 홈에서 승리가 없는 팀으로 이제 홈에서 더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리그 꼴찌인 그렇죠 에이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와키 같은 경우에는 리그가 개막한 후 4월 초까지는 단 1승도 없었지만 이제 이후에 내리 좀 3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반등에 좀 성공했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최근 좀 이와키가 이제 이긴 팀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제 기존 강호인 이제 나가사키나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좀 돌풍의 좀 팀인 이제 오미야와 같은 그런 좀 팀들을 좀 연달아 좀 잡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이전보다 공격 전개가 더 좋아지면서 득점력도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네, 요정도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네, 초반부터 이제 이와키가 좀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공격적으로 좀 나설 수 있고, 자, 일단 뭐 현재 뭐 측면 수비가 좀 시작하면서 이제 좀 수비 뒷공간 그 허용도 빈번한 그좀 에임의 상대로는 이제 이와키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안 좋은 곳 에임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굉장히 좀 수비에서 좀 크게 좀 흔들릴 가능성이 더 있고,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와키가 그런 좀 허술한 에임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뭐 에임에 역시 뭐 이제 이와키의 수비가 뭐 대체로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홈에서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와키에 비해 이제 에임의 공격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만약 이게 이 경기가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더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정할 팀은 이제 이와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이제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급격히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이제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이제 이와키보다는 에이메의 좀 수비가 훨씬 더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지금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뭐 이와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일단 확실히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이와키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홈에서는 좀 승리가 좀 없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수비가 크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대량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있는 그 좀 리스크가 있는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에이메 사이드를 보기는 솔직히 뭐 큰 약간 좀 이유는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고렸을 때는 저는 이거는 이와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와키 승 쪽 보는 경기. 그냥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키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나고야 대 이제 오카야마. 네, 요거는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12 상대로 이제 대승을 거둔 그죠 나고야가 이제 흐름을 더 이어갈 이제 요소가 더 많은 경기라고 봐서 승패 본다고 하면 나고야 승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니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쿄베르디 대 이제 요코하마 FC. 자, 요거는 네, 승표보다는 네, 고배당 자비로 뭐 도쿄베르디 햄무 알부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뭐 도쿄베르디 이제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지금 현재 뭐 도쿄베르디가 좀 이긴다고 해도 뭐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여기는 뭐 무승부로 좀 끝날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렸을 때는 승패보단 고배당 차비로 가져가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은 요거는 뭐 지금 두 팀 다 이제 굉장히 좀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템포도 굉장히 느리다는 점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내 배당이 좀 낮더라고 해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 대 그 다음에 이제 오미야. 자, 요거는 지금 오미야 프랜스 쪽 보도할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지바가 홈이 양이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바긴 하지만 최근 좀 원정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많이 좀 주춤하고 있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좀 지바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좀 오미야가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싶어서 오미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노바는 뭐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미야 프랜스의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시 이제 K리그 나머지 한 경기 수원 FC 대 이제 대구. 자, 요거는 저는 네, 본다고 하는 대구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저는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프랜스의 무승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